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 습관, 시간관리의 천재들을 벤치마킹하라. 유성은 지음, 중앙경제평론사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시간, 시간관리,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계획 세우기, 시간표 짜기, 일의 효율과 효과 높이기, 일상생활의 관리,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라, 좋은 습관 기르기, 현명한 인생관리, 시간관리의 천재들을 벤치마킹하라입니다. 1장 시간, 매시간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더데레사는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유익을 얻으십시오. 삶은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감탄하십시오. 삶은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십시오. 삶은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십시오. 삶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응하십시오. 삶은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삶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원자재입니다. 시간을 이용하면 어떤 형태의 삶이라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의를 내리기에 어려운 실제인데요. 종교인은 신이 매일같이 주시는 감사한 선물이라고 했고, 물리학자는 물리량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길이, 질량과 함께 다른 물리 단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했습니다. 우주학자는 시간을 우주 형성의 기본 요소 두 가지 중 하나로 시간과 공간을 형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경영학자에게 시간은 중요한 경제적인 자원입니다. 시간의 주요 특성은요. 시간은 신비하고 귀중하고 제한된 자원이고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계속 흘러가고 이례적이며 기회이고 힘이 세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크로노스는 시계, 달력으로 잴 수 있는 모든 시간 단위, 양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적절한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기회나 위기는 카이로스에 속한 시간 개념입니다. 크로노스가 충분히 채워져야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 시간 관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크로노스 감각과 카이로스 감각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언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며 이는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이것은 크로노스인데요. 때는 모든 사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시간표를 짤 때 먼저 카이로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대부분이 그냥 흘려보내기가 쉽고 하지만 아주 긴 시간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 때 2분 종료 전에 골을 넣는 경험은 승패를 경험하는데 5분이라는 아주 긴 시간처럼 여겨지죠. 1초도 매우 중요합니다. 1초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인데 눈 깜짝할 새 이 1초가 올림픽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네요.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면 살 수 없습니다. 분 단위로 살아야 족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나 운동선수에게 1초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건전한 시간의식을 기르자. 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시간 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유는요, 시간이 거저 주어지기 때문인데, 시간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없기 때문인데요. 모든 시간은 가치가 같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삶을 분 단위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시간 예측을 잘해야 합니다. 또 시대를 잘 읽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시점을 종종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평소에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순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속도보다는 타이밍인데요. 타이밍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현대는 지식 산업사회라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기회는 무한하게 늘어났습니다. 교통통신 발달로 지역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고 또 사람들의 욕구는 팽창하면서 욕구를 맞추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변화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사고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타이밍 감각을 지니는 건 필수입니다. 매사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으면 인생은 바뀝니다. 때는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타이밍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회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면 때가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늘 목표의식이나 문제의식을 지니고 그러면 사물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죠. 실패해도 쉽게 낭망하지 말고 작은 기회도 충분히 살려야 더 큰 기회가 옵니다. 늘 마음을 열어놓고 역경과 실패, 문제 속에 좋은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치 있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메모를 잘해야 합니다. 기회라 생각하면 즉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 과감하게 동전하고 평소 준비한 노력을 꾸준히 해서 기회를 창조해 나가야 좋은 기회의 땅이 존재합니다. 전환점을 살려서 야 되는데 인생에는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2장 시간관리. 시간을 잘못 운용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시간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왜 시간관리가 중요할까요? 시간을 잘 관리하면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할 일을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일하니 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게 되고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니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일과 휴식 시간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연하게 삶을 운영하고 서두름과 분주함을 예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고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꿈을 만족스럽게 성취해서 자아 실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목표 계획이 합리적이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의 질이 탁월성을 관심 있고 바빠도 결코 서두름이 없이 대체로 건강하고 원기안성하면서 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게 움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많고 안정된 마음이며 일의 성취도가 높고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것을 보고 문제에 정면 돌파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룬 삶을 삽니다. 이 시간관리의 보편적인 원리는 건전한 시간 개념에 의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획을 현실적으로 짭니다.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시간을 절약하는 모든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하루를 잘 관리합니다. 기분과 스트레스와 분노를 잘 다스리고 삶의 모든 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나는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을까요?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은 여러분들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고도로 결정합니다. 목표란 무엇인가?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목표에 반드시 변화 개념이 포함됩니다.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잘이라는 개념도 함께 포함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목표는 매사의 시작이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고 목표를 정하면 방향이 정해지니 방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면 에너지와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고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성취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의욕도 생깁니다. 동기유발이 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또 목표를 정하면 평가할 근거도 생기고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절차에 단순화할 수 있고 비전과 꿈을 모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목표의 위력. 목표가 없는 사람은 조만간 몰락합니다. 목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방황하며 삶의 활기와 의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목표의 속성은
ART 스마트 목표입니다. S는 구체적인 뜻으로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리사 자격증을 따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M은 측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0억 원을 만든다 입니다. 또 A는 얻을 수 있는 또 달성 가능한 이란 뜻으로 체중을 5kg 감량한다가 해당합니다. R은 결과 지향적인 뜻으로 타자를 1분에 400타 친다 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T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늦어도 10월 31일 이전에 결혼식을 올린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목표 설정 시 시간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단기 목표는 결과가 상당히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동기 유발 효과와 일이 빨리 잘못될 때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늘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잘 조화해 나가야 되는데 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 여러 개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행동할 때는 한 가지 단기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달성하면 효율적입니다. 문장으로 쓴 목표의 예를 들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결과, 마감 시간, 달성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막연해도 안 되고 마감 시각이 불분명해도 안 되고 현실을 무시하고 의욕만 앞세워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체중 5kg를 감량한다. 올해 책을 최소한 50권 읽는다. 올해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다. 라고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4장 우선순위 결정.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기는 일을 해낼 만한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어떤 목표를 과제나 일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관련해 설명하면 우선순위는 더 중요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삶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보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거나 잘못 정한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하나 질문하고 시작하기만 해도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흑자 인생을 살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와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고 서두르지 않고 순조롭게 일을 하고 각 업무의 중요도를 식별할 수 있고 적은 시간에 일해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한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내일 당신이 하고 싶은 중요한 건 6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도의 번호를 매기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제일 먼저 1번 순위의 일만 바라보고 1번 순위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1번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열거된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날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해보기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사례 2번째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의 우수한 영업 비결 중 하나가 탁월한 고객 관리로 단골 고객과 일반 고객으로 구분하고 단골 고객을 A, B, C 등급으로 매겨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우선순위를 정한 사례 3번째는 피아니스트의 연습 시간을 오전에 3시간은 무조건적으로 배치해서 개인적인 약속은 오후 3시 이후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일까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깊게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쉽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화, 관습, 전통, 규율, 분위기에 따라가는 경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서 취사 선택이 어려워지고 또 개인의 의지와 주체성이 약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거나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는 감각을 기르고 항상 중요한 걸 먼저 해야 하고 평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걸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일은 대체로 낮은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쉬운 일과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안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땐 모두 다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 몇 가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외에도 가끔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택하고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현재 직책, 중요한 5가지 역할로 분명히 기록해야 하고 자신의 업무 전반에 대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봐야 되는데 중요하고 긴급한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것인지, 중요하고 긴급하고 둘 다 아닌지, 시간 낭비인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것에 대해 다음 질문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나?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렸는지, 주도적인 행동으로 하는 편인지, 반응적으로 행동한 편이었는지, 마감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행동했는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단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 평가를 마쳤으면 재조명하기가 있는데요. 업무 목록, 등급, 시간 배정,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5장 계획 세우기. 계획 없이 시작한 날은 혼돈으로 끝납니다. 계획은 잘 세우는 게 가장 훌륭한 시간 관리 방식인데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도 그게 백일몽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계획은 목표 달성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 게 계획입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계획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계획은 생존 조건이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계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계획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최대한 절약하게 해주고 만족감과 사기를 높여주고 화나는 일과 두려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예방해주고 계획은 평가를 근거해 제공하기 때문에 평가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 줍니다. 매사에 성취감을 줍니다. 또 계획은 생존 조건인데요. 계획 없이도 과거에는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직장인이 30년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연봉을 최소한 4천만 원 받는다면 30년간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은 12억 원입니다. 이 돈을 잘 활용하면 일생 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 가운데 80%가 돈 관리를 못해 돈 걱정을 하며 산다네요. 80년을 산다고 할 때 약 3만 일을 사는 게 되고 720만 시간을 사는 게 됩니다. 잘 활용하면 꿈을 이루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80%는 시간 관리를 못해서 쫓기고 권태롭게 살아갑니다. 계획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양질의 시간대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뇌형 사람에게 차분히 계획을 세우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좌뇌형 사람에겐 부담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유형 모두가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계속하면 계획 능력이 향상돼서 계획을 세우는 일에 매료될 것입니다. 계획 수립 과정.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자신이 갖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중에 어떤 요인이 강점인지 파악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요인이 약점인지 파악하고 목표 도달을 위해 가능한 수단과 필요한 단계를 모두 기록해서 시간 순서나 중요도에 따라 그걸 배열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실행할 때 빛을 발합니다. 계획은 실행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셈인데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의지박약이나 무기력, 무능, 도전적이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중도에 힘들고 방해되는 일을 만나 기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조건을 기다리다 때를 놓쳐서 다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관성 지수를 높이기. 일관성은 꾸준함이고 성실함입니다.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 한우물 파기는 결코 쉽지 않은데요. 평소 일관성 지수를 높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게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매일 검토해야 합니다. 6장 시간표 짜기. 한 개의 오늘은 두 개의 내일의 가치가 있다. 시간표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시간표는 미래 할 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주어서 그 일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먼저 실행하게 해줍니다. 월간, 주간, 하루 중 해야 할 과제를 정돈하게 하고 시각화하고 뭉뚱그려져 있는 필수적인 일을 분명하게 정리해줍니다. 여러 가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그 일의 리스트를 머리에 담아두는 부담감을 덜어주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 시간도 책정해줍니다. 스케줄을 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단위 중심으로 짤 때와 일, 과제, 목표 중심으로 짤 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유용합니다. 시간 계산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이 숨은 시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워밍업 시간을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모든 일은 준비하는 시간과 행사하는 곳으로 오고 가는 시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간, 치우고 정리하는 시간,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 일기불순이나 사고에 따른 시간 지연 요소들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예비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세우기. 5년 계획은 장기 계획이 단기 계획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장기 계획을 세운 후 그것에 근거해 단기를 세워야 합니다. 연간 계획은 올해 성과를 검토하고 내년에 한 해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목표를 10개 정도 세워서 중점 목표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월간 계획은 연간 계획 목표 안에 월간에 해야 할 일 목록 작성하기, 또 지난달 하지 못한 일도 포함되는 건데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간 계획은 1인 계획을 주간 계획 1일 계획 세우기. 일주일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은 잘 짜면 성취감이 늘어납니다. 시간 운용의 폭이 대단히 넓어지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30분 단위로 구분된 일주일 시간표 양식으로 구비해야 좋고, 고정 목표, 기본 업무, 지속적 해야 할 과제를 나열해서 또 요일 어느 시간대에 해야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과표를 작성하는 것은 주간 계획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미 주간 계획표에 포함된 내용이 60%, 또 새로 발생한 일 40% 정도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일과표 작성 요령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알맞은 일과표 양식을 준비한 다음 오늘 할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날 오후에 그 다음날 할 일 목록을 대강 기록하고 직장인은 오늘 퇴근 전에 내일 할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간 계획표를 보고 그곳에 기록된 내용과 새로 발생한 일을 포함해서 완성할 일을 한 일을 목록을 만드는 것이죠. 일마다 완료 시간을 정하고 빡빡하게 말고 공백에 여유 있게 남겨두고 매일 프라임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일, 기본 업무 처리를 위해 2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하게 조직하고 오늘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일만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준 시간표 만들기. 이 표준 시간대에 만들어서 비슷한 일을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편리합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표준 시간 작성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인 저에게도 일주일이 똑같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하루보다 큰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달력 활용하기.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표는 여러 종류의 달력입니다. 스케줄 관리 도구는 컴퓨터, 카메라, 전자수첩, 스마트폰 녹음기, 화상회의 시스템, 복사기 등 처음부터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요. 도구를 선택할 때 자신이 필기형인지 디지털형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7장 일의 효율과 효과 높이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효율과 효과의 개념 알기. 효율은 행동 계획과 자원 양에 관계된 개념이고 효과는 목표와 질에 관계된 개념입니다. 효율은 능률이라 하는데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자원의 양에 관한 것으로 투자 시간, 물질, 인력, 노력량이 적을수록 효율이 높습니다. 효과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관계된 말로 시간과 물질과 인력이 많아 소비되어도 목표를 잘 달성하면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라. 모든 시간 관리에서 집중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좋은 시간 관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을 즐겨라. 인생의 3분의 1이 일하는 시간, 즐기지 않으면 인생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운 뒤 일하고, 몰입하고, 꾸준히 일하며 일과 휴식의 리듬을 살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라. 마감 시간이 다 되면 그 일은 반드시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마감 시각을 정하는 건데요. 어떤 일이든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고 일과에 너무 많은 항목을 넣지 말고 사소하지만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무언가를 완결지은 후에는 잠시 쉬고 나서 새로운 과제를 도전해야 합니다. 마감 기일을 자주 생각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일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일 외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묻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활용법이 서툴러서 주어진 시간 안에 업무 완성을 못하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능력보다 너무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일이 서투르다든지 매일 똑같은 업무로 좌절감을 느낀다든지 꾸물거림으로써 일이 진척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속도를 재조정하라. 운전할 때와 같이 일하는 속도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낮에는 좀 빠르게, 밤에는 좀 느리게, 주간은 좀 빠르고 주말은 좀 느리게, 건강할 때는 빠르게, 아플 때는 느리게, 젊을 때는 빠르고 활기차게, 나이가 들면 여유 있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여라. 미련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폐품을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배우고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초는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운전도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처음 배우는 모든 일은 핵심 원리를 찾아서 그 방식대로 꾸준히 연마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익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능률을 높여라. 하루에 일일 계획표와 함께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전날에 다음날 일일 계획표를 작성하고 작성하는 순간이 그날의 시작입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일어나자마자 3분 동안은 명상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 출근하고 영양 부족 상태는 하루를 힘들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규적으로 짜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과가 시작되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먼저 처리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신선하고 활기차게 일하라. 비전을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목표를 시각화하고 스케줄을 현실적으로 짜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루를 신선하게 시작하는 것인데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그날의 성공과 실패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싫은 일도 적극적으로 하려 노력합니다. 휴식을 효과적으로 취하고 모든 일마다 마감 시간을 분명히 정해 놓습니다. 휴식을 즐기는 예술 10단계. 제임스 조셉은 일도 예술적으로 해야 하나 휴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단계는 1.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하라. 2. 몇 시간 일하고 휴식하는 거에 좋고 가장 좋은 휴식 유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3. 자기만의 휴식 스타일을 개발하라. 4. 휴식 방식은 무리한 시도보다 편안하게 진행하라. 5. 기분 전환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을 찾고 6. 휴식도 계획을 세워 취하고 7. 자신의 감정 변화에 따라 휴식 상태를 선택하고 8. 기진맥진할 때는 좀 더 많이 휴식을 취하고 기진맥진하기 전에 쉬고 신중하면서도 요령 있게 쉬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개선하라. 개선도 6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왜 이 활동이 필요한지, 또 이 활동으로 무엇을 성취하나, 가장 능률적으로 일하는 장소에서 활동하나, 어느 날, 어느 주, 어느 달에 이 과제를 수행하나, 내가 하는지, 남에게 위임을 할 건지, 내 지식과 태도,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나, 이 6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종으로 잘 부려야 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이익이 생깁니다.
환경을 바꿔라. 직업 환경을 바꾸고 대체 환경을 생각해보고 기분 전환을 위한 공간을 변경하고 바른 도구를 바로 사용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출장 기간도 취침, 기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하고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시간을 예상하고 미리 일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프로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내 직업은 내 강점과 일치한다. 나는 보수보다 일할 기회, 성취감, 공헌도에 더 관심이 많다. 나는 전문 지식을 풍부히 갖고 있고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양질 정보를 가지고 최신 정보를 모을 수 있다. 나는 3개월 단위에 나 자신의 지식, 기술을 향상시킨다. 나는 한 가지 일에만 10년 이상 몰두했다.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다.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운이 자주 찾아온다. 나는 매너리즘 극복을 위해 스스로에게 자주 신선한 자극을 준다. 나는 성공해도 거기에 도취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직장을 옮겨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정년 후에도 계속 일거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8장 일상생활의 관리입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명하게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삶을 조직하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화는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을 통해 무언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짜인 이룬 조직을 조직이나 제도입니다. 이는 체계화, 다른 말로 조직한데요. 좋은 시스템은 훌륭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유분방한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즐기는 게 진정한 자유고 사람은 늘 약간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신에게 맞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는 사회. 일주일은 인생의 축소판이고 일정한 시간에 마치려 노력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고 완벽하게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전략을 짜서 워밍업하기 좋게 출발하고 금요일은 더욱 피로가 쌓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일하고 일과가 시작되면 과제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집중해서 완료하는 것입니다. 일은 60에서 90분 간격으로 나누고 사이사이 휴식을 취하거나 약간 덜 힘든 일을 하는 것이고 적당한 속도와 리듬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정량의 시간은 실외에 머물고 카페인 음료를 최대한 2잔 이하로 제한하고 느긋한 점심 식사 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며 포스트잇에 주요 목표를 한 장에 한 개씩 쓰고 달성할 때마다 떼어버리는 것이 좋고요. 한 가지 일이라도 철저하게 완성하고 결과에 체크해서 조정하고 오늘 할 일을 오늘 마치려고 해야 합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하고 저녁 식사 후에 반드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고 80% 이상 성취하면 자신에게 보상하고 선물해주고 배우자와 함께하면서 서로 상 주는 동기 유발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관리 일일 체크리스트. 매일 일과표를 작성해서 그 일과대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아침 일찍 기상해서 식사 전에 2시간의 자기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지요? 파레토의 원리를 살려서 중요한 일과 많은 시간의 노력을 투자하는지요? 과거, 미래를 잊고 현재 해야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지,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했는지, 매사에 적당한 리듬과 속도를 살려 일했는지, 오늘 할 과제를 오늘 다 완성했는지, 운동할 시간을 최소 40분 이상 마련하고 운동을 했는지, 충분한 잠과 휴식을 취했나, 또 가족과 대화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졌나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라. 단념하기엔 항상 너무 이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하고 많은 사람이 현실 문제에 급급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직결되는 요소는 독서입니다. 바람직한 미래상 그리기, 비전의 중요성,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데요. 꿈꾸는 만큼 인생은 달라집니다. 비전에 내포된 요소는 변화, 창의성, 탁월성, 장기성, 시대성입니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자신의 일과 직업, 가정, 개발, 자기개발, 대인관계, 사회활동, 봉사활동, 재정계획,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독서하기.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서 올바로 읽는 것인데 독서는 시간을 벌게도 하고 절약해주는 고마운 수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써 얻은 바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발전하든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게 독서인데요. 지도자들은 독서가였습니다. 인생은 제한되고 읽을 책은 많고 독서 계획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집중, 중요한 것을 밑줄 긋고 표시,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쓰고 필요하면 노트에 옮겨 적고 장, 절, 단락마다 요약하고 책을 다 읽으며 스스로 분석하고 책 읽고 나서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습관 기르기. 위대한 사건도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고 늘 연습해야 합니다. 근면함인데요. 힘찬 모습으로 일하고 보람을 찾고 장기적인 목표, 비전을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즐겁게 남보다 일찍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일하고 끈기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심신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아침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근면한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새벽은 마법이고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남보다 최소한 2배 더 많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새벽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어떤 일도 감당할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루 일의 80%를 새벽 2시간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도 큰 변화가 됩니다. 일어나는 건 즐거워야 하고 습관으로 만드는데 적어도 3개월이 필요하니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하기. 매사에 철저히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시간이 친구가 되어줍니다. 또 뜻밖의 행운도 가져다주고 시간이 주는 혜택을 모두 제공합니다. 자투리 시간 100% 활용하기. 자투리 시간은 하루 1시간은 모을 수 있는데 한 달이면 30시간, 1년이면 365시간, 15일인데 잠자는 시간을 빼면 활동 시간은 21일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1년을 13개월로 늘려 사는 방법이 되고 이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인데 5분 내외일 때 줄넘기나 명언이나 단어나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이고 15분 내외면 영어 회화 공부, 악기 연습, 신문 읽기, 책 읽기가 가능합니다. 30분 내외라면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책상 정리, 청소, 시사 읽기, 산책, 회의가 가능하겠죠. 60분 내외라면 인터넷 검색이나 세탁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연설문을 작성한다든지 상담 등을 가능한 시간들입니다. 시간 약속 지키기. 예상보다 30분 정도 일찍 준비해서 기록하고 철저히 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는 게 단순하지 않죠. 소원, 꿈, 욕구, 목표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해야 하며 소유는 필요한 것을 갖고 일의 선택은 너무 많은 일을 선택하지 않고 일의 방법은 한 가지에 재집중하는 것이고 말은 자기 표현은 간결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시간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문제는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만들며 집은 간결하고 안락하고 편리하고 식사는 간소하고 옷은 필요한 옷만 구비하고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처리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중요하지 않은 요청은 현명하게 거절해야 하고 정리정돈은 있어야 할 곳에 두고 신문 읽기는 관심 분야만 골라 읽으며 감정은 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외출 쇼핑 여행은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것입니다. 여백 있는 삶은요, 여가는 비움의 중요성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것인데 여가를 즐기는 것을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고 창의성은 여가를 즐길 때 나옵니다. 매일 행복을 선택합니다.
친구, 돈, 일, 사랑, 성, 가정, 자녀들, 음식, 건강, 운동, 귀여운 동물, 휴일, 공동체, 미소, 폭소, 영성, 나이 중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는 중요한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관리 습관 리스트는요. 핵심에 몰입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바로 한다. 일단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 전심전력해서 일 마치기. 타인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지치기 전에 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시간이 해결하게 놔두고 책이나 독서를 효과적으로 읽고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고 언쟁 잘하는 사람 피하기. 또 회사 근처 살기. 일에 대해서 최대한 기쁨 찾기, 긍정적인 사고,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성공할 최선의 방법 찾기, 일을 모아 한 번에 처리하기, 이미 지난 일 후회하지 않기, 시간 절약 기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서 깨면 바로 일어나고, 점심 식사는 간단하게 느긋하게 하고, 신문 텔레비전 오래 안 보고, 1년에 한 가지 자신의 악습을 버리기, 항상 수첩에 휴대에 가치 있는 정보를 기록하고 매월 말 생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걸 다시 하지 않고 자신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표어를 만들어 응원하고 시간표에 만들어 반드시 여유 시간을 삽입하고 매우 어려운 업무에 머리 써서 하고 힘으로 하지 않고 건강 지속적 관리하고 문장 쓰기, 문서 만들기를 신중히 하며 오전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강의, 대화 경청, 또다시 질문하는 일이 없게 하고 마감 시간을 의식하고 일하기. 다른 사람의 시간 낭비하지 않기. 어려운 일, 전문적인 일은 돈 들여서라도 전문가 도움받기. 반송되어 온 문서는 한 번에 한 번만 처리하는 습관. 또 사소한 일들, 남이 더 잘하면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 신속하게 찾아내는 시스템 발견하기, 마련하기, 매월 3시간 정도 잡다한 일, 처리 시간 할애하기, 정신이 맑지 않으면 중요한 일 결정하지 않기, 주말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간 물질 최대한 절약하기,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는 지금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하나 질문하기, 간단히 회의할 때는 서서 하기, 말할 때 요점 말하기, 시간 잘 관리하는 사람과 사귀기, 일정 해야 할 일, 전화할 사람 등의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기, 기록을 생활화하기, 어디 갈 때든 노트, 펜 지니기, 계획 없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기, 사람 많은 주말 쇼핑하지 않기, 이동시간, 학습시간 이용하기, 가치 있는 정보만 모으기, 쓸데없는 뉴스나 필요없는 볼거리 보지 않기 입니다. 현명한 인생 관리는요. 나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성 바울이 이야기했죠. 인생 운영의 프로가 되자.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감정의 중용 지도를 지키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병고의 시기를 잘 보내기. 예측할 수 없는 경고죠. 질병에 걸리면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감사함을 인식하는 것. 투병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고 암투병하는 기간도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기라고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력을 기르자. 고귀한 삶은 갑작스레 부는 영광의 미풍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해낸 날들이 쌓인 것이다. 12장 시간 관리의 천재들을 벤치마킹하라.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기적을 만든다. 공병우 박사는 세계 최초 안과 의사로 한글 기계화 운동가고 사진 작가였습니다. 정열적으로 산 인물이고 소년 시절 열정과 90살의 열정은 한결같았고 숨이 끊길 때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않은 분인데요. 시신은 장기 기증해서 해부학 교실을 제공하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간 관리는 시간 강박증에 걸린 사람 같았는데 금쪽 같은 시간을 아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시간의 가치와 귀중함을 깊이 깨닫는 것인데요. 평소의 선행은 훌륭한 시간 투자다라고 형무소 사건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벤저민 플랭클린은 삶은 따분하다 느끼는 사람은 생애를 보며 도전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는 자수성가의 모델이고 미국인의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줬죠. 피레침을 발명한 미국 과학자이고 정치가, 외교가, 과학자, 저술가, 신문자의 경영자였던 세계적인 위인입니다. 상당한 분야에 활약했고 그의 덕목은 절제, 침묵, 규율, 절약, 결단,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등 시간 가치를 이해하는 게 시간 관리의 덕목이고 수첩에 그날 하루 행동을 기록하고 되돌아보며 자신이 세운 계획에 어긋나면 검은 점을 찍어서 잘못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24시간을 빈틈없이 계획하고 체크를 했다고 하네요. 이순신 장군은 시간관리의 달인이어서 매사 완벽을 추구하고 철저하고 독서에 몰입하고 원칙을 충실히 했습니다. 언제나 숫자에 철저하게 파악해서 일기를 기록해 일기가 마치 회계 장부 같았다고 하네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를 살피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고 기록을 잘했으며 아이디어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는 애국심, 유비무한 정신, 인격, 실력을 배워야 하고 우리는 탁월한 시간 관리법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요,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방대한 저술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큰 업적을 남긴 시간 관리의 달인이었는데 유배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독서관 공부벌레였다고 합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550권 이상을 저술했고 상당 부분은 유배 생활에서 집필했는데요. 매우 부지런하고 자기관리의 달인이고 500년 조선왕조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성각자죠. 항상 애민 사상을 지니고 살았고 그의 사상은 진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44세 1966년 감옥 생활이 시작됐죠. 만일 동안 감옥에서 보내며 매우 건강했다고 합니다. 지식도 풍부하고 모든 면에 성숙했는데요. 핵심 요인은 낙관주의였다고 합니다. 또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서 채소밭을 만들어서 밭을 꾸미고 인생 철학을 배우고 좁은 독방 감옥에서 제자리 달리기를 매일 45분씩 손가락을 짚고 팔굽혀펴기 200회 윗몸 일으키기 100번 허리 굽히기 50회 이상 수감자들과 함께 운동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벽에 달력을 만들고 시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잃으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서 건강에 해롭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료들과 미래를 계획을 짜고 각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70세가 될 때 교도소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도와 환경과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려 나간 인물이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하찮은 낙관이 닥쳐올 때 고민하거나 낙담하는 게 그가 겪은 환경에 비하면 일종의 사치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뭔가 목록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보는 점검표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상 모두가 다 자기 관리를 하며 철저하게 시간을 세우고 꿈을 향한 도전을 하시고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